오늘 105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대선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이 어제 텍사스주를 방문하고 국경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정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에서는 역대급 산불이 발생하면서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신원 미상의 토막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105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오버팩 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뉴욕 총영사관과 뉴저지 한인회 등 8개 한인단체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총영사관 이상호 부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선열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 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KCC 남경문 관장과 NRE 기부첸스 디렉터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참가자들이 함께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105년 전 조국 독립을 위해 펼쳐졌던 만세운동의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편 뉴욕 한인회도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이 어제 한날 텍사스주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격렬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 브라운스빌을 방문하고 국경 순찰대원, 법집행관 및 지역 지도자들과 만나 공화당의 초당적 국경 안보 협상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관 국경보호국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더 많은 자원과 요원이 필요하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4일 국경 및 이민정책 강화를 포함한 예산 패키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공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약 500km 떨어진 이글패스를 찾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바이든표 이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며 이민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몇 달간 기록적인 수준의 난민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국경 문제는 올해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하며 각자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 범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국경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격돌이 올해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정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견제 조치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미국 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전송할 위험이 있고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미국 내에서는 해킹 위험과 데이터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차량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연방의회에서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현재 27.5%인 관세를 1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중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남부 텍사스주에서는 역대급 산불이 발생하면서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탄 만큼 화재가 진압되면 추가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4,40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확산돼 북부 오클라호마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검게 그을린 땅만 남았습니다. 화마에 녹아내린 도로 표지판과 불에 타 뼈대만 남은 차들로 마을의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아직 3%만 진압된 상태입니다. 눈이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화재 진압에 다소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번 주말은 다시 온난한 일기가 예보되면서 진화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강풍과 건초, 예년보다 온난한 기온이 불길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산림 서비스의 후안 로드리게스 대변인은 현재는 비와 눈이 진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불이 폭발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때 발화 지점을 따라잡고 그 부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텍사스에서 발생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화재입니다. 텍사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지만 화재가 진압된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를 방문하고 소방관과 장비 파견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60개 카운티에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튼 혼잡 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TA는 특히 통행료 미납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카메라 설치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MTA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혼잡 통행료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MTA는 톨 회피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MTA는 주의회를 통해 벌금 인상 및 가짜 번호판 적발 시 운전자 체포 권한 부여를 포함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 제도 시행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각종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통행료 회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MTA는 단속 카메라 설치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 110곳 가운데 현재까지 104곳의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카메라들의 33%가량은 기존 가로등과 보행자 통로, 육교 등에 부착됐고 나머지는 카메라 부착을 위한 기둥이 따로 건설됐습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이사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목표 시행일은 오는 6월 15일이지만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비토 포셀라 스태튼 보로장 등의 반대 소송 제기로 인해 실제 시행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어 에릭 애담스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아담스 시장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 전문마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어제 브롱스에 위치한 그레코 소유의 펠럼베이 자택을 급습해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레코는 현재 연방수사국 및 실감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니 그레코는 지난 10년간 에릭 애담스 시장의 아시아계 담당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주로 뉴욕 중국 커뮤니티와 아담스 행정부를 잇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는 그레코가 아담스 캠페인 자원봉사자에게 시정부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자신의 집 부엌 개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뉴욕 지역 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그레코는 시정부 주최 행사에 초청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기부를 요청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압수수색의 정확한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는 지난 11월에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던 브리아나 석스는 지난해 11월 2일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아담스 시장의 캠페인 자금 모금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남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데 이어 어젯밤에는 공원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의 일부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0분경 시갈 블러바드 서쪽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이 남성의 팔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작업을 펼친 끝에 우거진 숲속에서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오전에 발견된 팔은 공원 동쪽 끝부분에서 발견된 반면 다리는 북서쪽으로 0.5마일 떨어진 공원의 서쪽 끝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후 늦게 또 다른 시신도 찾았습니다. 공원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이번에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와 다리, 팔을 잇따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은 모두 성인으로 추정되고 유기된 시간은 짧으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계속 수색하는 한편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의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합의금 1억 4,500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들은 오늘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겠습니다. USA 투데이는 시애틀 소재 하겐스 버만 로펌의 발표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아 현대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은 오늘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기아 현대차가 자사의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에 취약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900만 대로 추산됩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최신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도난 방지 장치로 차량의 스마트 키에서 특정 코드가 전송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설치 비용은 50에서 160달러 수준인데 도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아 현대차와의 개정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예비 승인됐고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합의금이 발송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는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합의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미수와 관련된 소유주 부담 비용을 커버하게 됩니다. 합의금 요청은 기아 현대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수령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이며 자격은 구입처와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편 기아 현대차는 보안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를 비롯해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 운전대 잠금 장치 등을 제공하고 피해 고객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장학생은 한국 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24년도 1학기에 입학을 앞둔 재외동포 학생들입니다. 23개국에서 온 이들은 학사과정 35명, 석박사과정 65명 등 100명입니다. 센터는 이들에게 왕복 항공료와 보험료 및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정체성 함양을 위해 역사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김영근 센터장은 수학 기간에 모국의 역사, 문화 및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앞으로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에 앞장서는 인재가 되달라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28분께
JFK 공항을 이륙해 마드리드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94편이 오후 9시 46분께 유리창 균열로 2단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오후 10시께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착륙 후 항공사는 기체 점검을 거쳐 29일 오후 4시께 해당 편의 마드리드행 운행을 재개해 현지 시각 1일 오전 5시 30분에 마드리드 바하라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체 내 유리창 균열로 인해 비상 착륙한 사건은 지난 1월 28일 라스베가스발 워싱턴 DC행 여객기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여객기는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상업 쓰레기 컨테이너 배출이 의무화됩니다. 적재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사업체들은 쓰레기 배출 시 완전히 밀폐되는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고 72시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영업 마감 1시간 전 또는 오후 8시 이후이고 사업주들은 야간에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고 나면 영업 재개 전까지 컨테이너를 건물 내부나 뒤뜰 또는 건물로부터 3피트 이내에 둬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배치돼야 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시행 첫 달인 3월에는 위반 업체에 경고를 주고 4월부터 최고 $200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에 위치한 한국식 사우나 킹스파의 한인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 27일 킹스파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는 38세 허영욱 씨를 3건의 2급 성폭행 혐의 및 1건의 4급 성적 접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오후 4시 펠파 경찰은 허 씨가 근무 도중 한 개인과 성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펠파 경찰과 버겐카운티 검찰 성범죄 전담반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허 씨는 27일 오후 뉴저지 파라무스에서 체포됐고 현재 버겐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